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무식해가지고 까불지 마세요. 최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순덕은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따끔거리는 뺨보다 더 아픈 건 바로 옆에 앉은 아들 김태준이 고개를 돌린 채 못 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10만 원 쥐어주면서 무슨 용돈이래요? 쪽팔려 죽겠네. 며느리 최지원은 순덕이 손주에게 건넨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며 비웃었어요.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지만 최지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고 며느리한테 뺨 맞은 73 시어머니가 사실은 며느리 병원이 입주한 강남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든 순간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내 며느리한테 내 아들 앞에서 뺨을 맞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오늘 이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주워들었어요. 지원아, 이게 내가 평생 모아서 고작 10만 원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최지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우리 민준이 교육에는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님 수준으로 뭘 가르치시려고요? 그 말과 함께 최지원은 순덕의 뺨을 한 번 더 후려쳤습니다. 짝! 두 번째 뺨이 화끈거렸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태준아. 순덕은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고개를 돌린 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이러세요?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지원은 씩 웃으며 가방을 들었어요. 민준아, 가자. 할머니는 이제 안 봐도 돼. 엄마, 그래도 할머니가. 닥쳐. 빨리 안 나와? 최지원은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태준도 아내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천천히 드세요. 순덕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식당 문을 나서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순덕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따끔거렸고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걸리기만 했어요. 아이고. 순덕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손님, 며느리가 너무하네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열어 식대를 계산하려는데 손이 떨려서 돈을 제대로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순덕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순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식당 문을 나섰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아침에 손주 민준이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용돈 봉투도 마련했습니다. 10만 원은 순덕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순덕은 뒷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 최지원과 아들 김태준은
앞자리에 앉아서 졸업식을 지켜봤습니다. 순덕은 손주가 무대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민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순덕은 따라갔습니다. 식당에서 순덕은 준비해온 용돈 봉투를 손주에게 건넸어요. 민준아, 졸업 축하한다.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거야. 하지만 며느리 최지원은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겨우 10만 원이요? 이게 뭐예요?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지원아, 그게 내가 모은 돈인데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까불지 마.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순덕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뺨을 만져보니 아직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순덕은 어릴 적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후로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시집와서도 동네에서도 어디서나 무시를 받았어요. 공부도 못한 게 주제를 알아야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말이 많아. 그런 말들을 평생 들으며 살았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순덕은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순덕은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낡은 옷장과 작은 화장대, 오래된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순덕은 화장대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통장 여러 권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통장 안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것들을. 순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어요. 부동산 일을 하며 조금씩 건물을 사모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남편은 순덕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통장들 잘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태준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순덕은 남편의 유언대로 30년 동안 이 통장들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학력도 없고 변변찮은 자신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난한 시어머니로 사는 게 편했어요. 순덕은 통장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건물에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어요. 며느리 최지원이 일하는 병원이 바로 그 건물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눈빛으로 통장을 바라봤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며느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서류 봉투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건물 소유주 이름에는 김순덕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등기부등본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순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오늘 받은 모욕과 뺨, 그리고 아들의 외면. 그 모든 것이 순덕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박상민 실장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박상민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건물 관리를 맡아온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30년 동안 성실하게 건물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순덕은 박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실장님. 아, 사모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박상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장님, 내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데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 오전에 찻집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순덕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통장과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내가 나를 무시했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국민학교는 못 나왔어도 세상 사는 법은 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순덕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따끔거렸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나?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학력 때문에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저 초라한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두고 봐라.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덕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최지원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제 시어머니를 혼내준 일이 속이 시원했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손주 교육에 끼어들려고 하다니. 최지원은 비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정형외과로 올라갔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간호사 2명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환자 예약이 꽉 찼어요. 알았어요. 준비해놔요. 최지원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오전 진료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동료 의사 2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원아, 어제 손주 졸업식 어땠어? 내과 의사 한미영이 물었습니다. 최지원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없었어.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웃기더라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있지. 손주한테 용돈 봉투 줬는데 열어보니까 고작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10만 원? 응.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뭘 안다고 끼어드냐고. 최지원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미영과 옆에 있던 소아과 의사 박소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좀 심한 거 아니야?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 나이 먹고도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가르쳐 준 거지 뭐. 최지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커피를 마셨어요. 남편은 뭐래? 우리 남편? 당연히 내 편이지. 시어머니가 너무 오버한다고 하더라고. 최지원의 말에 2 동료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원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최지원 선생님, 진료실로 와주세요. 최지원은 커피잔을 버리고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번째 환자 들어오세요. 최지원은 하루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순덕은 동네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녹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서며 순덕을 찾았어요.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박상민 실장이었습니다. 박상민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실장님, 앉으세요. 순덕은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박상민이 순덕 맞은편에 앉자 찻집 주인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갑자기 부르셔서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박상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실장님, 30년 동안 건물 관리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실장님께 다 맡겼습니다.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관여하려고 해요. 박상민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직접 관여하신다고요? 네. 건물 임대차 계약서들을 다시 검토하고 싶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박상민은 잠시 순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건물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박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제 제가 직접 챙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건물부터 보실 건가요? 강남에 있는 메디컬 빌딩요. 순덕이 말하자 박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건물 말씀이시군요. 대형 종합병원이 입주해 있는 곳이죠. 맞아요. 그 병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보고 싶어요. 박상민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계약서 사본을 띄웠어요.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순덕은 태블릿을 받아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 기간, 임대료, 특약 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계약 위반 조항이 있나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박상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위반 조항이라 사실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뭔가요? 병원 측이 3개월 전에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계약서상 건물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요. 순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박상민은 깜짝 놀라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계약 해지요? 네.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모님, 그 병원은 20년 넘게 입주해 있던 곳입니다.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실장님, 순덕이 박상민의 말을 끊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박상민은 순덕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덕은 태블릿을 박상민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실장님,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상민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일하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쯤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실장님. 수고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상민이 찻집을 나가자 순덕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순덕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순덕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칠 후 김태주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아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스테이크가 놓였어요. 여보, 요즘 어머니 연락 안 하시지?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최지원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연락할 것도 없지. 어차피 우리한테 도움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신데. 당신도 그날 봤잖아. 손주 졸업식에 고작 10만 원 들고 오시는 분이 뭘 어떻게 도와줘? 최지원의 말에 김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김태준도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학력도 없고 가난하게 사시는 어머니를 회사 사람들에게 소개하기가 창피했어요. 그나저나 여보, 우리 민준이 중학교 보낼 때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최지원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강남? 집값 비싸잖아. 그래도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 민준이 좋은 대학 보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그래. 알아볼게. 그리고 여보, 시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 최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포크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요양원? 응.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요양원 가시면 더 편하실 거야. 최지원의 말에 김태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자식으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좀 알아볼게. 그래, 빨리 알아봐. 최지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같은 시각 순덕은 박상민 실장과 다시 만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박상민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모님,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순덕이 물었어요. 병원 측의 무단 광고판 설치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박상민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측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행하세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박상민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순덕은 박상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실장님, 제가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학력이 없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박상민은 순덕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 측에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순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순덕이 갑자기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박상민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순덕은 애써 웃으며 손을 내렸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순덕은 박상민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가끔씩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병원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무실을 나갔어요. 순덕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시작되는구나.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순덕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학교는 못 나왔어도 세상을 사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요.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며 순덕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라, 지원아.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최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최 선생. 병원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나? 병원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최지원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최지원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병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병원장과 사무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게. 병원장이 손짓했습니다. 최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큰일 났네. 오늘 아침에 건물주 측에서 공문이 왔어. 병원장이 서류 한 장을 최지원 앞으로 밀었습니다. 최지원은 서류를 집어 읽기 시작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병원이 3개월 안에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해. 사무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지원은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계약 위반 사항, 무단 광고판 설치, 즉시 해지 조항. 하지만 원장님, 광고판은 병원 홍보를 위해서. 그게 문제야. 건물주한테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수한 거지. 병원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최지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 3개월 안에 새 건물을 찾아야지. 3개월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최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문제야. 이 근처에서 이만한 규모의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 사무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건물주가 누군데 이렇게 갑자기. 최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말이야, 이상한 게 있어. 병원장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30년 넘게 이 건물주는 한 번도 우리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최지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김순덕이라고 되어 있네. 병원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최지원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순덕.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최 선생, 괜찮나? 얼굴이 왜 그래? 병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지원은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하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병원 전체의 문제니까 오늘 오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모든 의료진이 참석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원장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어요. 시어머니가 건물주라고? 최지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가난하게 사는 그 시어머니가 강남 한복판 건물 주인이라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최지원은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앞에 서자 창백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김태준이 물었어요. 큰일 났어. 병원이 3개월 안에 건물에서 쫓겨나. 뭐? 갑자기 왜? 건물주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대. 최지원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건물주가 누군데? 김태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야. 뭐라고? 김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 어머니 김순덕. 우리 병원 건물주가 시어머니라고. 최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김태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도 몰라. 하지만 서류에 분명히 김순덕이라고 적혀 있었어. 최지원은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 나 지금 회사 조퇴하고 갈게. 빨리 가봐. 제발, 제발 뭔가 방법을 찾아봐. 최지원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며칠 전 졸업식 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던 일,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까불지 마, 라고 소리쳤던 일, 그 모든 게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설마. 최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김태준은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태준이요. 김태준이 인터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어머니,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바쁘니까 다음에 와라.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김태준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인터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김태준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최지원과 김태준은 함께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부터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어머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최지원이 인터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순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김태준이 간청했습니다. 할 말 없다.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잘못했어요. 최지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지원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준도 함께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태준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두 사람은 30분 넘게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그때 인터폰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너희들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웃들 다 쳐다본다. 어머니, 혹시 병원 건물주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냉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건물주? 내가 왜 그런 걸 알아?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최지원이 울부짖었습니다. 돌아가라. 너희한테 해줄 말 없다.
그 말과 함께 인터폰이 끊어졌어요. 김태준과 최지원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김태준은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집을 떠났어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순덕은 천천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순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해 모든 의료진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병원이 3개월 안에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병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새로운 건물을 찾아봤지만 이만한 규모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럼 병원이 문을 닫는 건가요? 한 의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원장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지원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광고판을 왜 무단으로 설치했대? 병원이 문 닫으면 우리는 어떡하고? 최지원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의사 한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응, 괜찮아. 최지원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말이야, 건물주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래? 한미영이 물었습니다. 최지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건물주가 자기 시어머니라는 걸, 며칠 전에 그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다는 걸.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최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최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 고개를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아들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과 뺨, 그리고 아들의 외면. 그 모든 게 순덕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서랍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 펼쳐봤어요. 소유주 이름 김순덕.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어.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더 큰 충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김태준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태준 씨, 박상민입니다. 어머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머님 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준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만나주시는 건가요? 김태준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태준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라. 순덕이 문을 열어줬어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김태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들어와. 순덕은 담담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차 두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앉아라. 순덕이 손짓했어요. 김태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순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졸업식 날 제가 못 본 척했어요. 지원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말이에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내가 외면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김태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나를 찾아온 거냐? 순덕이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혹시 병원 건물 일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덕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그 때문에 온 거구나. 어머니, 지원이가 일하는 병원이 3개월 안에 건물에서 나가야 한대요. 혹시 어머니께서 건물주를 아시는 분이 건물주를 아느냐고? 순덕이 김태준의 말을 끊었어요. 네. 혹시라도 아시면. 순덕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김태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라. 김태준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물명 메디컬 빌딩. 김태준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소유자 김순덕. 그 순간 김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무슨... 김태준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이름인가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다. 순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태준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김순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김태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서류도 봐라. 순덕이 말했어요.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역시 소유자는 김순덕.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서류도 모두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전부 강남과 서초구에 있는 건물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건물의 소유자는 김순덕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김태준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아둔 거다. 순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건물들을 내 이름으로 다 넘기셨어. 30년 동안 나는 이걸 조용히 관리해 왔다. 김태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어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게. 국민학교도 못 나온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순덕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태준이가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하지만 난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으니까. 김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며칠 전 졸업식 날 내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김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까불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내 뺨을 때렸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너는 뭘 했냐? 옆에서 다 보고도 외면했잖아.
순덕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김태주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태준아, 내 마누라가 일하는 병원 말이야.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병원도 내 건물에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계약 해지를 지시했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럼, 그래. 내 마누라 병원을 내가 쫓아내는 거다. 순덕의 말에 김태준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그것만은. 김태준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나.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태준아, 계약 해지는 취소할 수 없어. 이미 법적 절차가 다 진행됐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원이는 의사예요. 병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김태준이 애원했습니다. 그건 내 마누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순덕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원이랑 이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계약만. 이혼? 순덕이 비웃었습니다. 너 지금 어머니 앞에서 이혼한다고 하면 계약 해지를 취소해 줄 거라고 생각하냐?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준아,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나는 상관없어.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번복할 수 없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어머니, 김태준이 소리쳤어요. 순덕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아, 기억해라. 그날 졸업식 날 내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순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까불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뺨을 때렸지. 어머니, 그때 너는 옆에서 못 본 척했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냐?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어. 시집 와서도 동네에서도 어디서나 무시받았지. 순덕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내 며느리한테 내 아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어.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각자 살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순덕이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라.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했다. 순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태준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순덕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태준아. 김태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다시는 나한테 도움 청하러 오지 마라.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순덕의 말에 김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김태준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김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강남 건물주라는 충격.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내 병원을 직접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김태준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라탔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됐어? 어머니 만났어? 최지원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최지원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원아. 김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뭐라고 하셔? 빨리 말해봐. 최지원이 다그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건물주야. 뭐? 어머니가 내 병원 건물 주인이야. 그리고 계약 해지도 어머니가 지시한 거야.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 없어. 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야. 어머니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셨어. 강남에 건물이 여러 개야. 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말도 안 돼. 그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아둔 거래. 30년 동안 어머니가 조용히 관리하셨대. 김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최지원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었어. 무릎 꿇고 빌었는데. 그래서 안 된대. 계약 해지는 번복할 수 없다고. 안 돼. 안 돼. 최지원이 소리쳤어요. 지원아. 당장 다시 가봐. 다시 빌어봐. 제발. 최지원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소용없어. 어머니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셨어. 김태준은 힘없이 말했어요. 왜 그러시는데? 그날 졸업식 날 일 때문이야. 김태준의 말에 최지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뺨을 때렸잖아. 그리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고. 그건 내가 잠깐 화가 나서. 어머니가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사셨대. 그런데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말을 들으셨으니. 김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 저편에서 최지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김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순덕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울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 아들의 외면. 그 모든 게 순덕을 이 길로 이끌었어요. 순덕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순덕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며느리는 아직 진짜 고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지원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는 사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최지원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김태준도 눈을 떴어요. 지원아, 어디가? 시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 최지원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새벽 6시야. 상관없어. 지금 당장 가서 빌어야 해. 최지원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어요. 김태준도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아니,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혼자 갈게. 최지원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최지원은 택시를 잡아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최지원은 순덕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이 어두웠습니다. 최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원이에요. 최지원이 인터폰을 향해 말했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지원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인터폰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지원이요. 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부터 왜 이러냐?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 말 없다. 돌아가라. 어머니, 제발요. 최지원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웃들 다 깬다. 어머니, 저 여기서 안 갈 거예요. 어머니가 문 열어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최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덕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순덕은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지원은 황급히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도착하자 순덕은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왔냐? 순덕이 물었습니다. 최지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최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최지원은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순덕은 표정 없는 얼굴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냐? 그날, 졸업식 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최지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고. 말을 하다가 최지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조용히 앉아서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원아. 순덕이 입을 열었어요. 최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냐?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네, 진심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최지원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럼 물어보자. 너는 왜 사과하는 거냐? 순덕의 질문에 최지원은 움찔했어요. 어머니께 잘못해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 계약 때문에 사과하는 거 아니냐? 최지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만약 내가 건물주가 아니었다면 너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겠냐? 순덕의 말에 최지원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원아, 나는 내 진심이 궁금한 게 아니야.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그날 내가 나한테 한 행동이 얼마나 아팠는지 말하고 싶을 뿐이야. 순덕은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릴 적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지. 그 후로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어. 최지원은 무릎 꿇은 채 순덕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집 와서도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했어. 공부 못한 며느리라고. 순덕은 눈물을 닦았어요. 동네에서도 어디서나 무시받았지. 하지만 참고 살았어. 그게 내 팔자련이 했어. 순덕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까불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내 뺨을 때렸어. 최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냐? 순덕이 물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최지원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순덕이 말했어요. 최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어. 순덕의 말에 최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리고 병원 계약 해지도 번복할 수 없어?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것만은 최지원이 소리쳤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다 진행됐어. 되돌릴 수 없다. 어머니, 제발이요. 병원이 문 닫으면 저는 어떡해요? 최지원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순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빌게요. 평생 어머니께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지원아. 순덕이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 최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화가 난 건 단순히 뺨을 맞아서가 아니야. 순덕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내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아팠어.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은 학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평가받는 거지. 어머니, 너는 의사 선생님이야. 공부 많이 했지. 그런데 사람 되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순덕의 말에 최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순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저 여기서 못 가요. 최지원이 순덕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싫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놓을 거예요. 최지원이 울부짖었어요.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지원아, 이미 늦었어. 어머니, 돌아가라.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라. 순덕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최지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나가. 순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지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최지원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서야 최지원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최지원은 울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도착했을 때 김태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원아. 김태준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안 됐어. 안 됐어. 최지원은 남편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용서는 안 된대. 계약 해지도 번복할 수 없대. 최지원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김태준도 절망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최지원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병원이 문 닫는데 계약 해지가 다 저 사람 시어머니 때문이래.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최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응. 최지원은 힘없이 대답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장실로 다시 호출됐어요. 최 선생 앉게. 병원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알아봤는데 3개월 안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병원을 임시 휴업해야 할 것 같네. 병원장의 말에 최지원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휴업이요? 어쩔 수 없어. 건물주가 완전히 마음을 돌렸으니까.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선생도 당분간 무급휴직이야. 원장님,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최지원은 비틀거리며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최지원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박상민 실장과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병원 측에서 계약 연장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이 보고했어요. 안 됩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박상민은 태블릿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왜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박상민의 말에 순덕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사실 순덕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지럼증도 자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다니까요. 순덕은 박상민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사모님. 박상민은 순덕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일하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올까요? 네, 사모님. 분명히 그럴 겁니다. 박상민이 위로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순덕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용서는 아직 일러.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순덕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이고. 순덕은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아. 잠깐만 쉬면. 순덕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순덕은 간신히 핸드폰을 꺼내 박상민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실장님. 순덕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2시간 후 박상민이 순덕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박상민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약속 시간을 어기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사모님, 저 박상민입니다. 박상민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눌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박상민은 불안한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201호인데요. 혹시 주인분 보셨나요?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는데 그 후로는 못 봤어요. 관리인의 대답에 박상민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약속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10분 후 관리인이 열쇠를 들고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상민은 깜짝 놀랐어요. 주방 바닥에 순덕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박상민이 달려가 순덕을 흔들었어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순덕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 빨리 불러주세요. 박상민이 관리인에게 소리쳤어요. 관리인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민은 순덕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박상민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순덕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구급대원이 박상민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지인입니다. 가족 연락처 아십니까? 박상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김태준의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상민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박상민은 순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순덕을 급히 옮겼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박상민을 응급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상민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상민이 일어섰어요. 환자분이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건 아닙니까?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상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 연락처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상민은 망설이다가 김태준의 번호를 적었어요. 여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민은 순덕이 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순덕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상민은 의자를 당겨 순덕의 곁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박상민은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실장님? 사모님, 정신 차리셨어요? 박상민이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집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순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모님,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박상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순덕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한대요. 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환자 아들 되시는 분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간호사의 말에 순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다고요? 네,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그만하세요. 순덕이 말했어요. 네, 하지만 보호자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상민을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호자 역할 하겠습니다. 박상민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순덕이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입니다. 박상민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아드님한테는 정말 연락 안 하시는 게 필요 없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실장님, 순덕이 박상민을 바라봤어요. 제가 죽더라도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사모님 무슨 말씀을 약속해 주세요. 순덕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박상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박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실장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주세요. 순덕이 눈을 떴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재산은 다 사회에 기부하세요. 사모님, 손주 민준이 명의로는 교육신탁 계좌를 만들어 주시고요. 순덕은 천천히 말했어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박상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순덕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어요. 어머니. 김태준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순덕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누가 오라고 했냐?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김태준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려고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순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머니, 나가라. 내가 볼 사람 없다.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니, 아프신데 어떻게 혼자가 아니야. 실장님이 계시니까. 순덕은 박상민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은 박상민을 쳐다봤어요. 실장님,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태준 씨. 박상민이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가라고 했다.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기침이 나왔어요. 박상민이 황급히 물을 따라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김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하고 나가. 순덕이 다시 소리쳤어요. 김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병실 문을 나섰어요. 복도에 나와서 김태준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옆에 있을 수조차 없다니. 김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실장님, 제가 너무 매정한가요? 순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박상민이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으니까요.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모님, 아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상민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 푹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최지원은 집에서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최지원이 깜짝 놀랐어요.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이야. 어느 병원? 김태준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어요. 최지원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0분 후 최지원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도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최지원이 달려갔어요. 김태준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에 계셔. 근데 나한테 나가래. 김태준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내가 들어가 볼게. 최지원이 병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소용없어. 어머니가 우리 보기 싫어하셔. 김태준이 아내를 붙잡았어요. 그래도 최지원은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지원이에요. 최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너도 볼 사람 없다. 순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아프신데 제가. 필요 없다. 돌아가라.
최지원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준과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최지원이 울먹였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최지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병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순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을 밀어내는 것도 며느리를 외면하는 것도 모두 순덕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순덕은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순덕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의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순덕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 끝에 순덕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박상민이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순덕은 병실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사모님 다 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박상민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순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손주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김태준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순덕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순덕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순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왜 여기 있냐?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김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 순덕은 짧게 대답하고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집에 가야 해. 할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요즘 집이 너무 무서워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순덕이 손주를 안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크게 소리 지르고.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맨날 울고 아빠도 화내고 저는 무서워서 방에만 있어요. 순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순덕은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힘들었구나. 순덕은 손주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박상민과 김태준이 뒤따라왔어요. 로비 의자에 앉자 순덕은 손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순덕은 손주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아, 내가 힘들 때는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오렴. 알았지? 순덕은 손주를 꼭 안았어요. 네, 할머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사람 되는 법이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알았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순덕은 손주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순덕은 박상민을 돌아봤어요. 실장님, 민준이 명의로 교육신탁 계좌 만들어주세요. 10억으로요. 박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순덕은 김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아. 네, 어머니. 민준이 잘 돌봐라.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김태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손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가렴.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순덕은 박상민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야 순덕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사모님, 박상민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민준이가 너무 불쌍해서.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3개월 후 최지원이 일하던 병원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최지원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보, 충남 아산의 작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라도 가야 할 것 같아. 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지원과 김태준은 아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지방에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순덕이 박상민과 함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평등교육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박상민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좋아요. 학력이 아니라 인성으로 장학생을 뽑아주세요.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착한 아이들이요. 몇 달 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뒤따라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순덕은 손주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무슨 일 하세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야. 와, 대단해요. 할머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순덕은 손주를 안고 웃었어요. 김태준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왔니?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어요. 민준이가 꼭 오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어머니, 지원이는 지금 아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 순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김태준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줄 게 있어. 순덕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할머니가 민준이 공부하라고 모아둔 돈이야. 김태준이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게. 태준아, 이건 민준이 거야. 민준이가 성인 되면 쓸 수 있어. 어머니.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이 돈은 나중에 내가 꼭 필요할 때 쓰렴. 하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야. 네,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순덕은 손주를 꼭 안았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와 김태준이 돌아간 후 순덕은 혼자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여보, 나 잘한 걸까요? 순덕은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순덕은 눈물을 닦았어요. 복수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상처만 남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몇 달 후, 재단은 첫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순덕은 단상에 섰어요. 여러분, 나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사람은 학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학력으로, 가난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요. 수여식이 끝나고 순덕은 박상민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모님,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순덕의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한편 아산에서 최지원은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김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변한 것 같아. 최지원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교만했어. 사람들을 무시했고, 특히 시어머니를.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다 내 잘못이야. 최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를 외면했잖아. 김태준이 아내를 안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지. 어느 봄날 순덕은 손주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선생님이 제가 친구들한테 친절하대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순덕은 손주를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가 할머니 볼에 뽀뽀했습니다. 순덕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민준아.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평화를 찾았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팠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법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순덕은 활짝 웃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웃으세요? 응? 그냥 행복해서.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봄 햇살이 따스하게 순덕과 민준이를 비췄습니다. 순덕은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자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순덕은 이제 더 이상 국민학교도 못 나온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학력 때문에 고개 숙이며 살았던 한 사람이 꽃이 피듯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가 맺히듯 오래 참았던 마음도 결국은 자기 몫의 결실을 거두더라고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시어머니가 강남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다니 숨겨둔 재산이 진짜야 싶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실제로도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을 수십 년째 조용히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를 보면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그중 며느리나 자녀에 의한 학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학력이나 외모를 빌미로 어르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 이름으로 된 재산과 서류는 반드시 내가 직접 관리하고 챙겨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학력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김순덕 할머니처럼 내 가치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셋째,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뱉은 말과 한 번 올린 손은 평생 상처로 남아요. 넷째, 복수보다 더 큰 힘은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가 재단을 세우고 어려운 이들을 도운 것처럼 아픔을 나눔으로 바꾸는 게 진짜 승리예요. 혹시 지금 가족한테 무시당하거나 학력이나 나이 때문에 주눅들어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김순덕 할머니처럼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도 박상민 실장님 같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김순덕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